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다혜입니다. 다혜씨,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저는 천사하면 하얀 날개와 선한 마음씨, 그리고 뭔지 모를 신비스러움이 떠올라요. 네, 유명한 그림이나 영화 속에 자주 등장했던 천사의 이미지가 궁금증에 더해져서 막을 올린 뮤지컬 작품이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숨겨진 이야기,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입니다. 그림들 속에 마법의 주문과 그 멜로디 속에 세상을 흐르는 시간을 흐르는 사랑을 따라 세상을 떠도는 천사.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은 천사와 역사적 예술가의 결합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가진 창작 뮤지컬이죠. 여기에 록 사운드부터 발라드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넘버들은 극중 4인조 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어우러져 강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라이브 밴드의 연주와 함께 진행되는 것은 물론 스크린을 통해 극중 시공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예술과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신의 영광을 드러낼 예술가를 도와주는 천사 루카와 그를 방해하는 타락천사 발렌티노, 그들에게 휘말리는 화가와 조수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 의미 없어. 안 그릴래? 그림 속 천사들은 목소리가 없지. 노래하지 않는 천사 그리지 않을래? 안 그릴래? 안 그릴 거야. 진짜 안 그려? 안 그린다니까? 미션 클리어.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전형적인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등장인물이 2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각각 1인 2역으로 무대를 꾸며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데요. 배우들의 동선이나 이미지, 창법, 발상 모두 다양함을 표현하려고 아주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좀 혼동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배우의 역량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도 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무대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트는 단출하게 원세트에서만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뮤지컬은 개연성이 강하다거나 흔히 우리 그런 얘기하죠. 뒤통수 때리는 반전의 재미가 담겨 있거나 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좀 여성들이 즐기는 순정 만화 같은 이야기가 무대에서 펼쳐진다라고 평가할 만한데요. 예를 들자면 조수였던 자코모, 사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는데 이 화가가 남성만 출입이 가능한 화랑에 두려고 그를 남성처럼 꾸몄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든지, 그 자코모가 점점 눈이 멀어서 마침내 실명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그 로맨틱 순정 만화에 나오는 스토리를 그대로 무대에서 표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멋진 배우의 멋진 무대를 연상했다면 스타일리시한 무대가 꽤나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배우들이요, 무대 곳곳에 숨겨있는 마이크대를 꺼내와서 마치 콘서트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열창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을 좀 감안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 일반적인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콘서트형 뮤지컬 혹은 콘서트 뮤지컬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빗소리 밀려오던 성당 청탑산으로, 빗소리 새하얀 대리석 고도블록 위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음악 소리, 지상으로 쏟아지는 음표와 쉼표, 오선지에 담아 노래해. 관객들의 성비도 일방적인 게 특징이죠. 이 무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 관객들이 공연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뮤지컬 공연들 가보면 연인이나 커플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거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그런 관객들 아예 타깃층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 좀 명확한 목적의식, 명확한 타깃 오디언스가
여성에게 맞춰져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러 간 날도 아마 남성 관객은 저 하나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뮤지컬이 지향하고 있는 특정한 형식이 있나요? 뮤지컬에서요, 재미난 형식적 틀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스타 비클이라는 장르인데요. 이 스타 비클은 이야기 자체 혹은 극에 등장하는 우여곡절을 보여주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대중적으로 좀 잘 알려진 스타가 나와서 그를 중심으로 극을 전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던 라이자 위더 G 같은 작품은 라이자 미넬리라는 정말 유명한 배우를 중심으로 뮤지컬 제목에 아예 그 배우의 이름까지 드러내서 전개되는 전형적인 스타 비클을 만들어내죠. 이 작품 천사에 관하여도요,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전형적인 대학로 소극장 뮤지컬의 스타 비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작품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극 중에 등장하는 4명의 등장인물은 1인 2역으로 꾸며지고 있죠. 먼저 천사 루카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을 1인 2역으로 보여주는 배우는 조풍래, 고훈정 그리고 장지후가 무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천사인 발렌티노 겸 조수였던 자코모 역으로 나오는 배우는 허규, 양지원, 홍승환이 번갈아서 무대를 꾸미고 있어요. 출연하는 등장인물이 단 2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작품의 완성도는 그날 출연진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진폭이 커진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들의 개인적인 팬층에 따라서 그날 공연장의 분위기도 아주 천차만별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새하얀 장에 행복할 거야. 아프지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어.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셨어요? 아무래도 뮤지컬 자체가 좀 콘서트형을 띠고 있다 보니까 마치 콘서트처럼 노래하는 열정적인 장면들이 보는 재미를 쏠쏠하게 만들어줍니다. 1980년대 일본 밴드들이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거의 무표정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 같은 것들 콘서트에서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이 작품 보다 보면 그 1980년대 일본 가수들의 콘서트 장면도 좀 떠오르게 돼서 아주 흥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께서 나를 돌아보며 붉은 눈물 흘리시어 나는 용서받았다 생각했지. 분노는 언젠가 사라질 테니까. 어두워지는데 그의 침실은 굳게 닫혔고 그의 눈물은 얼어붙었어. 그의 겨울이 세상에는 40일 동안 눈이 내렸어. 얼어붙은 그의 눈물이 40일 동안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렸어. 아름다웠어. 참 아름다웠어.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에 대한 제 별점은 2개 반입니다. 다이씨 한 줄 평, 오늘도 궁금한데요. 두 천사가 그리는 예술과 사랑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요? 여성 관객들이 즐거운 특별한 소극장 뮤지컬입니다. 참 독특하고 감각적인 소재로 마니아들의 발길을 이끄는 전형적인 한국산 소극장 창작 뮤지컬입니다. 가슴이 뛴다. 나의 가슴이 뛴다. 이제는
김수? 제 친구가 경찰서에서 일하니까 어떻게든 해볼게요. 갑시다. 예! 잠깐만. 그 저기 내가 너무 급하게 내려서 그러는데 그 의식주는 자네가 좀. 어? 남자 손도 한번 못 잡아본 천일의 집에서 동거를 하겠다니요? 뭐 하는 것이오? 다음에 뵙겠습니다. 우유 맛 카라멜 좋아하는 거 알아? 우리 하나 하자. 아, 기억해두겠습니다. 기억하고 가. 네. 소은이 자. 자주 잡아줄게.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가. 네. 달달한 게 한 번씩 필요할 거야, 그지? 감사합니다. 저 하나 씨에게 부모님 대신 좋은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좋은 가족이야. 하나에게 좋은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지. 예.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는요, 대학로에 판타지, 연애, 코칭 연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미스터 신의 세 분의 주인공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뜨기 시청자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미스터 신에서 진짜 신을 연기하고 있는 김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신에서 최하나 역을 맡은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과장 경수 역을 맡은 차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미스터 신이라는 작품이 지금 올려진 지 거의 100일을 넘겼다고 해서 많은 연극 팬들이 후기들을 막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연애 코칭 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연극인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는지 조금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신께서 해주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최하나라는 여주인공 앞에 삼신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삼신? 네, 삼신.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판타지가 시작이 되죠. 네. 네, 인간 세계에 삼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게 돼서 그래, 연애 코칭? 근데 참 재밌네. 어설픈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되게 기네, 내가. 내가 소개를 안 했구나. 나로 말할 것 같은 인간을 한 날 빚어 만든 신들 중 하나. 삼신이라. 삼신? 그 삼신 할매의 삼신? 뭐 비슷한 거야. 왜 이러시오? 가라고. 난 하는 거 마저 할게. 보육원에서 살았고 20살 때 그곳에서 나왔어. 대학을 6년 넘게 다녔고 지금은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구만. 손바닥만한 방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평소 집 밖에서 나가지 않는구만. 평소에 남자 옷깃 한 번씩 쳐본 적이 없으며 가장 치욕스럽던 순간에 비오는 날 짝사랑하는 남자한테 바람 맞은 일이었어. 아니 이것은 살색이 담는 것이 음란물을 즐겨보죠. 속옷 사이즈는 지라이 하리사. 당신 뭐야? 당신의 스토커야?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인간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당신이 작품이 또 초연이다 보니 뭐 이렇게 모든 걸 앞서 각자의 배역으로 좀 들어갔을 때 나 이 배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인물들을 좀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봤어 하는 그런 인물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우리 김주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외람됩니다만 그 도깨비도 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들고. 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작가님이 써오신 말투 자체가 완전 고어예요. 네, 좀 옛날 말을 쓰고 예를 말도 들면 어떤 거죠? 자기라니 그 자세히 좀 보시게. 그러니까 말투 어미 자체가 개, 뭐하시게, 모시오 약간 이런 걸로 끝나서 사실은 저도 도깨비를 처음 상상을 하고 작품을 읽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겠더라고요. 네. 도깨비는 사실 너무 현대적이고 멋스럽고 사실 제가 또 공유가 될 수가 없고 이동욱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한계치가 있었고. 비슷한데? 아니요. 될 수 있어요?
그만할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예전에 뭐 전우치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현대에서 벌어지는데 인물은 옛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또 갭 차이가 나지 않게 그런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몸짓이나 손동작 같은 거는 어쨌든 간에 신이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이 포인트 부분적인 면에서 조금 그로테스크해 보일 수 있게 그런 동작들, 그러니까 뭔가 좀 쳐다볼 때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조금은 달라 보일 수 있을까? 제가 있는 이곳이 제 뒤쪽에 있는 곳이 우리 하나 씨가 사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조그만 방인 것 같아요. 뭐 인형도 있고 작은 소파도 있고. 하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는 일단 30살이고요. 30살이고. 네. 20대를 막 끝낸 모태솔로 콜센터 여직원이에요. 그리고 소소한 하나가 맨날 18번처럼 말하는 말인데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집에 퇴근하고 와서 맥주 한 캔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한 글자로 쓰는 음식은 다 잘 뛴다고. 밥, 국, 밀, 면, 빵, 돌, 그리고 술. 몰라요. 그런데 이건 절대 포기 못해요. 소확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말이 좋네. 좋아. 우리 수겸 씨가 맡고 있는 남과장도 듣자하니 연애를 잘 못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연애 코칭이 좀 도움이 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삼신이 대사 중에 자네는 가장 자네다울 때 예쁘다오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저는 그 진심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리액션을 풍부하게 해라, 공통 관심사를 가져라, 뭐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그런 게 나오는구나. 연극 속에. 네, 뭐 그런 우수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안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유진 씨가 생각하기에 이 극 속에서 보여지는 연애 코칭 어느 정도나 유효했어요? 저는 사실 대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코칭 받은 것 중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우연을 가장하여 자연스레 말할 기회를 잡아라라는 삼신의 조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처음 치킨을 먹으면서 저한테 해주는 조언인데 현실에서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작품에서 세 분뿐만 아니라 이 멀티 남녀의 활약도 대단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심각하죠. 심각하게? 네, 심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뭐 웃음 포인트, 단순 웃음 포인트를 떠나서 이제 드라마 진행이나 이야기들이 사실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항상 있어야만 하는 분들이죠. 신의 기운을 무시해가 그 화를 입을 것이야. 신이 대단하오긴 하오만 이렇게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그 화를 입는다고. 그만하시게. 신께서 놓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신의 힘을 받긴 했는데 영 신통치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많이 아프구나. 굉장히 공들인 작품이어서 생각해보시면 좋은 장면, 또 최고의 명대사들 많으시겠지만 어떤 장면이나 대사를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남과장이 하나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저한테는 좀 많이 인상 깊고 저한테는 좀 매력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못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 집에 찾아가서 그 고백하는 떨림과 설렘 그리고 그 대답은 어떤 것인가 떨리고 뭐 그런 장면이. 지금도 지금 막 떨리고 잠깐 살짝. 저 저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 씨에게만. 저는 예쁘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요. 예뻐요. 쟤는 최고로. 그리고 멋진 여자예요. 그리고 눈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리고 미소도 예쁘고 좋아합니다. 전부 다 계속 좋아해 될까요?
이 추석 이제 또에도 계속해서 또 세 분은 공연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추석에 어떤 좀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특별한 게 공연 계획 외에는? 공연 계획 외에는 차례를 지내야 하고요. 네, 또 성묘도 가야 하고요. 사실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석에 이렇게 미스터 신 보러 오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그분들께 또 공연 권하는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 씨께서 해주실까요? 가족이 함께 봐도 좋고 연인이 함께 봐도 좋을 만한 연극이니까 꼭 한번 와서 추석 연휴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에 어찌 보면은 가족들이랑 할 수 있는 게 TV 앉아서 보기 쉽고 그런데 대학로에 오시면 이렇게 멋진 분들께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공연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또 추석 연휴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멋있는 배우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추석 때 대박 나시길 저도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 연애 코칭 로맨스. 연극 미스터 신. 네, 명절 말고 계속 오세요. 명절뿐만 아니라 계속 와주세요. 알겠죠? 계속 오셔야 됩니다. 네, 아차차차 상관입니다. 내가 그렇게 궁금했던 멀티남 사나이 자정. 번밖에 안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 우성아, 귀가 멀었느냐? 난 복수를 위해 남겨진 씨앗 조! 씨! 고! 사마천의 사기를 재구성하고 허구를 입힌 동양의 햄릿. 연극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입니다. 우리나라의 춘향전만큼이나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이야기 조시고와를 연극 무대 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800년 전 쓰인 중국 고전 작품, 특히 4대 비극으로 꼽히는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빚어졌는지 한번 보실까요? 조순 일족을 멸하셔야 합니다. 300명 상하 구분하지 말고 모조리 죽여 없애야만 합니다. 이야기는 권력에 눈이 멀어 적수인 조순의 가문 300명을 멸족시키는 도안고 장군에게서 시작됩니다. 정령, 어떻게든지 이 이야기를 좀 구해주시게. 시간이 흘러 장성하면 그분을 위해 반드시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당신은 우리 애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수 말고는 다른 수가 없대도. 조씨 집안의 문객 정영은 자기 자신과 아내를 희생시키며 조씨고아를 살려내 20년간 키우게 되는데요. 도안고 장군은 이 사실도 모르고 정영의 아들로 자란 조씨고아를 양자로 삼아 무인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묵직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특유의 유머를 놓치지 않는 고선웅 연출의 작품이다 보니 재미와 의미, 웃음과 눈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보내는 내 심정이 자네만 못할 것 같은가? 게다가 절절한 연기를 보여줘 극찬을 받았던 정영 역의 하성광 배우 등 초연의 출연진과 스태프가 모두 합류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바로 철회는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국 20년 전 참혹했던 진실을 알게 된 조씨고아는 친아버지와 20년간 키워준 아버지, 그리고 무인으로서 자신을 만들어준 두 얼굴의 양아버지 사이에서 괴로워하는데요. 복수. 네가 마지막 남은 복수의 씨앗이니까 도안고를 죽여! 과연 조씨고아의 복수는 어떻게 될까요?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그저 이 그림만 보았어. 그저 말로만 들었어.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복수심에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복수와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 진정한 약속의 의미를 깨닫고 싶으시다면 돌아온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을 놓치지 마세요.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오는 10월 1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